자, 그 다음에 자 1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왼쪽 상단에 있어요. 그죠? 여기다 1번이라고 매기세요. 번호는 크게 매기셔야 돼요. 나중에 조그맣게 매기시면 나중에 못 찾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다 2번이라고 쓰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바로 밑에 있어요. 여기다 3번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다고. 그렇죠? 잘 들으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밑에 보면 권한자 밑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다 4번이라고 쓰시고요. 오른쪽에 개발행위 대상 건축하고 물건사고 토토토라고 돼 있죠? 여기다 5번이라고 쓰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부동산 공법상 자주 출제되는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 10번이라고 써요. 10번. 네, 10번. 됐죠? 바로 밑에 10번 바로 밑에 무슨 저같이 얼굴 똑같이 생긴 애 있죠? 저랑. 도시군 계획서 결정 해제 신청. 제 얼굴 캐릭터예요. 9번. 웃지 마세요. 9번이죠? 예, 9번. 그 다음 왼쪽에 장기 밀폐시설의 지방에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8번이라고 쓰세요. 됐어요? 왼쪽에 그 매수 청구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건 하나 했는데 7번. 됐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라고 했지. 잘 들으라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왼쪽에 장기 미팽 도시군 계획 매수 청구 제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6번이라고 써요. 6번. 그러니까 맨 밑에 봐봐. 맨 밑에서 장기 미팽 도시군 계획서 매수 청구가 6번이고 바로 밑에 매수 청구 네모가 다 있잖아. 청구하기 전에 사건 하나가 7번. 그 다음에 장기 미팽 시설의 지방의회 보고가 8번.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에 사람이 있는 거 이제 이상하게 생기네. 그게 9번. 그 위에 9번 위에가 자주출 10번. 그 옆에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5번. 그 다음에 그 왼쪽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4번.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3번. 그죠? 광역도시계획 1번.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2번. 됐죠? 네. 이거 나중에 헤매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잘 들으세요. 귀를 열으세요, 귀를. 자, 그 다음 왼쪽 상단에, 2페이지 왼쪽 상단에 체계 잡는 부동산 고고 박상민이라고 돼 있죠? 그거 제 이름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을 설명할 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박상민이 듣고 오른쪽에 가운데 그 유통공급 방제 보건위생 교통시설 환경에서 가운데 부분 있죠? 그걸 11번을 쓰세요. 유통공급 방제 보건위생. 아까 배웠던 뭐예요? 그 기반시설의 종류 있죠? 11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박스에 공간시설 바로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돼 있죠? 그거 12번. 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돼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밑에. 그쵸? 거기다 13번.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그 지구단위 계획 밑에 도시개발 3방식 정비사업 3가지 사업이라고 돼 있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14번이라고 써놓으세요. 밑으로 14번. 됐죠? 그 다음에 14번 옆으로 그 박스가 하나 있죠? 장개별 집행계획의 수립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스타 표시. 야, 이걸 못 찾으면 합격률이 떨어지는 건데. 왜냐면 공부가 안 된 거거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왼쪽 상단에 체계 접는 부동산 공법 박사, 이거 진짜 짜증난다. 박상민이라고 돼 있어죠. 박상민 이름 옆에 11번이라고 하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 밑에 박스 바로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조그만 글씨 12번, 지구단위계획 13번,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3방식, 정비사업 3방식으로 바로 밑에 있는 거에 묶어서 14번.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왼쪽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큰 거. 그쵸? 그 제목을 항상 보시면 돼. 그게 별표 쳐놓으시라고.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라 나중에 별표 보세요 할 때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크게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최상단에 보세요. 오른쪽 최상단에 보면 용도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앉아 있어요. 거기 15번. 됐죠? 용도지역. 근데 바로 밑에 박스 바로 밑에 용도지구라고 돼 있죠. 요게 16번.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용도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 지구, 구역이니까 17번. 그러니까 위에서 15, 16, 17 바로 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맨 마지막 박스 있죠? 그게 18번 치시면 돼요. 됐죠? 예,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갈 거예요. 1페이지서부터 하는데 왜냐면 설명하다가 몇 번 보세요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저대로 설명하고 여러분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이 이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계법은 원래 제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시는 그죠? 계획 및 이용인데 계획하고 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국토의 계획을 합니다. 여기는 뭘 하고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 해라. 뭐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럼 계획대로 뭐 해야 돼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1페이지에 그 광역도시계획 옆에 보면은 왼쪽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돼 있죠?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토지 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주거지역에 뭐 상업지역에 공업지역에 뭐 행위를 하는 거지. 근데 산 같은 걸 갖다가 그냥 산으로 놔두게 되면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럼 산을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 깎아서 이용해, 그냥 이용해? 깎아서 이용하잖아. 그걸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돼요? 계획에 안 맞게 개발해야 돼요?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계획을 하는 거야? 이용을 하는 거야? 이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 왜 계획을 해? 여러분은 이용만 하는 거야. 그럼 계획에 맞게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 안 나? 안 나는 거야. 그러면 크게 계획법과 이용법이 있는 거야. 그럼 계획에는 도시계획이 있는 거고 이용에는 개발행위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양대축이 돼 있는 거야. 계획법과 이용법을 나눠지는. 그럼 먼저 뭐야? 계획부터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용을 배우게 되지.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계획을 짤 때, 나라에서 계획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한 개만 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계획을 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을 짜요. 방향 잡는 계획을 짜고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을 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갖다가 원래 유보용지였는데 개발 안 하고 유보용지인데 개발용지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도로를 하고 어디다 학교를 하고 어디다 주거지역을 할지 상업지역을 할지 공장을 어디다 지을지 이런 계획을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스케치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색칠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기본적인 방향을 스케치를 언제든지 지울 수가 있어요. 그죠? 색칠을 하면 이제 뭐야? 용지를 못 쓰잖아. 그래서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기본법이 있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의 실천법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로 이제 법을 봤을 때 계획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으로 나눠져요.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을 나누는 큰 기준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계획을 짰을 때 지네들끼리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알았지? 라면 둘이 통하는 계획이면 비구속적 계획인데 이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뭐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구속적 계획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뭐 명지를 갖다가 유보용지로 개발 안 하고 보존하다가 여기를 개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비구속적 계획에서 개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야 토지 수용 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세우게 되면 토지를 수용당해요? 수용 안 돼요? 수용 당하는 거죠.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에서 방향을 잡고 구속적 계획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짜는 거지. 왜냐하면 계획을 짤 때 하나의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계획 잡고 구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짜게 된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 국민한테 위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림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광역이라든지 그렇죠? 종합이라든지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구속적 계획은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구속적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직접적 침해적 계획이니까 처분성이 있으니까 도로를 설치한다, 토지 수용다 이런 계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비구속적 계획은 거의 출제 범위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속적 계획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토지를 지번으로 봐서 국토이용, 루리스로 봤을 때 지번을 때렸을 때 거기에 대한 토지 규제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 규제 정보가 나한테 중요한 거지. 부산시가 앞으로 어디를 도시를 어떻게 발전할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사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이 잡히게 되면 구체화시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을 빼겠다라는 게 기본 계획이면 식단이 짜질 거 아니야. 그 식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살을 빼겠다는 방향이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방향을 잡으면 거의 구체적 계획이 나올 때까지 예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측을 하는 게 실제로 실천되는 건 아니니까 그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계획을 하는 걸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같은 거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냐? 주로 용계, 기도, 시입이라고 합니다. 뒤에 설명했지만 용도 지역이라든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한다든지 또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도시 개발을 한다든지 정비하는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입지규제 소개하든지 이런 구체적 계획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사실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도시라는 거 이제 이 국토의 계획에 맞췄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도시군 계획. 도시군이라는 건 특, 광, 특, 시, 군을 갖다가 말하죠. 그럼 계획을 짜야지 계획에 맞게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획에서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맞게 이용해야 되는 거야.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짜놓은 거면 우리는 뭐부터 판단하냐면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 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왜? 법령을 보고 판단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는 걸 판단하니까 이용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크게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와요. 그러면 기본 계획은 뭐냐면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거야. 여기는 개발할 땅, 여기는 놔둘 땅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개발할 땅도 우리가 이게 주거지역일지 상업지역일지 공업지역이 될지는 뭐야? 다르잖아. 그걸 구체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 계획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누가 짜? 행정기관에서 짜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들어가는 거지. 알겠어요? 살 빼야겠다. 이게 기본 방향이에요. 그러면 관리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관리 계획이지. 그래서 토지를 보면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토지로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규제를 되니까. 이런 관리 계획에서 아까 얘기했던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세 가지 제한이 들어간단 말이야. 첫 번째는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맞게 뭐야? 이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만약에 제가 봐봐. 용도가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따는 용도를 그렇죠? 그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지거든. 그러면 도시는 개발하고 관리는 놔두고 농림은 이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도시는 좀 용도하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자. 제가 아까 개발을 한다 그랬지요. 개발할 때 만약에 녹지지역 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에 5,000제곱미터 미만을 탄을 깎을 수가 없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산을 못 깎아. 근데 주거지역일 때는 1만 제곱미터를 깎아. 자, 그럼 내가 지금 봐봐. 산을 깎을 때 뭐에 영향을 받아? 국가의 계획에 영향을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지. 만약에 주거지역에서 2만 제곱미터를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안 나. 벤치를 먹어. 왜? 기준 면적 초과로. 그럼 국가가 뭘 했어? 계획을 그렇게 짜놨으니까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럼 뭘부터 읽어봐야 돼? 계획을 먼저 읽어보고 계획에 맞게 이용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뭐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계획이 중요하게 사실 이용이 중요해서 계획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럼 누가 미리 짜줘? 나중에 짜줘? 미리 짜준단 말이야.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도시가 도시계획을 짰을 때는 그냥 하나의 도시만 짜면 되는데 우리가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하게 되면 혼자 계획을 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밖에 없어 우리나라 법에서는. 근데 특별하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을 만든 거야. 공포에서 광역이란 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짜는 거야 안 짜는 거야. 결혼을 안 하면 결혼계획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광역도시가 원래 없는 계획인데 이럴 때 이 계획을 둘이 연결되는 게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양산하고 김해하고 연결되는 걸 한다든지 자 부산하고 창원하고 연결되는 걸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도로 같은 거는 다 도시계획하면 다 연결되잖아. 그럼 이거 하나에서 둘이 짜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되잖아. 둘이 충족해야 되잖아. 결혼 계획은 의사표시고 합치되어 결혼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다더니 김해 양산 창원 부산 간에 이런 계획들이 있었을 때 뭐 하냐면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을 짤 때 광역도시계획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원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럼 연결할 때 결혼할 때만 광역도시계획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 그 나름대로의 특시군이나 행정이 있어. 부산시, 그쵸? 그다음 양산시, 김해시, 통영시, 그쵸? 남해군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안에서 지네들이 부산시장의 계획을 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야? 혼자 짤 수가 없잖아. 그럼 이제 이게 이런 계획을 짜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많이 들어가지. 그럼 이걸 갖다 돈 달라고 졸라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해주세요 하면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어. 부모님한테 타야 되니까 이걸 광역계획권의 지정 요청 신청이라고 해. 그럼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걸 수립하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 계획을 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수립. 계획을 짠 것을 갖다가 돈을 주겠다고 사인하는 걸 승인이라고 해요. 그럼 계획을 짜는 걸 승인, 수립. 계획에 대한 오케이하는 걸 승인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수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줘야 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건 결혼할 상대방을 정한다는 얘기거든. 양산하고 김해일 때는 누가 돈을 투자하면 도지사가 투자해. 그래서 첫 번째 이걸 기억번을 같은 도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같은 도는 도지사가 지정하고요. 두 번째는 창원하고 부산은 같은 도가 아니죠. 경상남 부산이니까 같은 도가 아닐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 그럼 지정했다는 건 너네 결혼을 한번 계획을 짜와 이런 뜻이야. 그럼 짜오라고 했으니까 둘이 모여서 결혼 계획을 짜겠죠. 그걸 갖다 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립. 짠 계획에 대해서 그래 돈 줄 테니까 해봐라고 하는 게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립과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행정계획은요 절차를 미국, 영국, 프랑스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똑같고 절차가 그냥 다 정해. 기초조사라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자 처음에 기사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고 승인한 내용을 공고해 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수립이라는 건 계획을 짜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하는 거는 오케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수립을 합니까? 승인 받으려고. 왜 승인합니까? 이 세 오케이 따라서 예산을 주려고. 그러면 이제 기초조사 공청회 지원 수립인데 우리 공법에서는 기초조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동네에 몇 자리 보듯이 어디가 제일 좋을까 이렇게 보고 하는 거 기초조사야. 그러면 기초조사는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시험에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라는 걸 합니다. 공청회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14일 전 1회 이상 공청회를 거쳐요. 주민들한테 언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방의회가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합니다. 공무원이니까 며칠 30의 의견 청취해서 수립을 합니다. 왜? 지방의회 의견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계획이 진행이 안 되니까. 수립을 하는데 이 수립이 포인트예요. 보세요. 지금 양산시랑 김해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양산시랑 김해시가 된 시와 시잖아요. 근데 시와 군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군과 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편의상 같은 돈에서 그냥 수립할 때 시, 군이 수립한다고 해요. 이게 시시가 될 수 있고 군군이 될 수 있고. 문제는 뭐냐면 같은 도 아닌데 수립을 누가 합니까? 둘이 짠다는 거예요. 결혼계획이니까 둘이 합치해서 둘이 짜서 한 놈한테 돈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만약에 창원하고 부산은 같은 도예요? 안 같은 도예요? 안 같은 도죠. 안 같은데 창원시장은 뭐예요? 부산시장하고 레벨이 안 맞으니까 경남도지사랑 부산시장에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요 시는 무슨 얘기야? 부산광역시를 말하고 요거는 통영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둘이 짜야 안 짜요? 둘이 짰죠? 그럼 얘한테 지정해 준 사람이 같은 도일 땐 누구 있어요? 돈지사니까 돈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고. 얘는 같은 도야 안 같은 도야? 누가 했었어? 국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광역 계획권 지정해 준 사람이 야 결혼 계획을 짜왔어요. 둘이 저 이렇게 할게요. 둘이 갖다 바쳤더니 뭐야? 그래 승인해 주는 거죠. 그래 승인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둘이 수립해서 하나한테 승인을 받는 제도야. 원래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래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승인이 안 떨어지면 예산이 안 나오잖아요. 도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만약에 시장군수가 우리 공법에서는 시켜서 하면 지가 하는데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보세요. 얘가
도지사가 시켜서 지정하라고 했는데 결혼 계획을 안 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미친 척하면 직접 수립하게 돼 있어요. 왜? 공법에서 시켜서 하라면 누가 하냐면 공권력이 지가 합니다. 만약에 시도가 국장이 지정을 해줬는데 3년 동안 안 하게 되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에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수립에 보시면은 우리 보면은 기초사 공청회 지방의원 청취 수립이라고 돼 있죠.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돈지사한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가죠. 근데 3번에 보면 도지사 국장이라고 돼 있죠. 옆에 3년 X라고 쓰시면 돼. 3년 동안 미친 척하면 누가 한다? 시킨 놈이 하는 거야. 됐죠? 근데 4번에 1 플러스 2, 2 플러스 9이라는 건 뭐냐면, 자, 1이 뭐냐면 2예요. 2가 뭐예요? 얘죠. 얘네들이 이제 수립을 했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보정 요청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꾸 승인이 안 나니까 통영시장과 뭐야? 예를 들어서 거제시장이 누구한테? 도청하고 같이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승인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이제 가구나 집 같은 거 보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벤치를 놔. 그럼 어떻게 돼? 차라리 같이 하면은 벤치를 놔, 안 놔? 안 놓잖아. 얘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의 시어머니는 얘인 거고 돈 주니까 얘가 시어머니는 얘인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1 플러스 뭐야? 도 2 플러스 9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립은 일단 결론 포인트는 둘이 수립해서 한 놈이 승인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아, 이거 날아간 거예요. 제가 무슨 던진 게 아니고 슉 날아요.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입니다. 선의인데 유과실이죠. 모르고 했어요. 주의임을 다하지 않았네. 자, 그래서 이제 승인을 하고요. 승인. 그렇죠.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있지는 않았어요. 예. 자, 문제 이제 승인하고 도지사 국장인데 문제는 뭐냐? 승인이 안 나게 되면은 둘이 싸우게 해서 계속 싸워서 안 끝나면 얘네들한테 사랑과 전쟁처럼 조정 신청이 들어가요. 얘네들은 통영시장과 통영시장과 거제시장이 못 살겠어요라고,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얘네들도 못 살겠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협의가 안 됐을 때라고 화살표 있죠. 그럼 조정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누구? 도지사한테. 그렇죠?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국장에. 그럼 잘 달래요, 안 달래요? 달래는 걸 권고라고 합니다. 권고에서 누가 하냐면 직접 조정합니다. 왜? 공포에서 시켜서 하면 누가 한다고? 지가 직접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얘네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통영시장과 거제시장은 그냥 광역계획권 해제를 해버릴 수 있어. 누가? 경남 도지사. 니네 안 할 거 하지 마! 그럼 누가 손해야? 걔네가 손해지. 그러니까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중요한 거는 둘이 수립해서 하나가 결정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건 둘이 결혼하는 게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에서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문제는 자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사하고 똑같이 공청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다음에 지방의회 청취를 하고 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하고 공고합니다. 똑같아, 안 똑같아? 기공지수 협심 승공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똑같아. 여기서도 키워드가 기출문제는 수립하고 승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수립하고 누가 승인하냐.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원칙적으로 온리 특광 특특시군만 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거야. 앞으로 부산시에서 어디를 개발한 지역이고 현재 유보된 지역은 어디고 어디는 개발 안 하고 보존할 거고 라는 방향을 잡는 거야. 그런데 그런 방향이 갑자기 여기 명지는 좀 앞으로 개발해야겠다. 그럼 기본계획이 바뀌는 거야. 그럼 관리계획도 바뀌는 거죠. 제가 미친 듯이 먹다 있어 잠이 들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만 쳐드시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식습관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꾸게 되는 거죠. 기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바뀌게 되면 관리계획도 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방향을 짜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수립권자가 중요해요. 온리 특광 특특 시군이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광 특특은요 재정 자립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식으로 따지면 30살 된 아들이고 시장 우선 7살 된 17살 된 아들이에요. 그럼 봐봐요. 자 처음에 합니다. 부산시에서 하나 부산시하고 똑같이 여기다가 만약에 양산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산시도 짜고 부산시도 짜니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기초조사 합니다. 부산시 공청회를 하죠. 지방의견 청취를 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짰죠? 짰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가 관계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국방부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없대. 협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럼 뭐야? 심의를 거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때 심의에서 뭐야? 괜찮대. 그럼 뭐야? 확
정하는 거야. 왜? 얘는 30살짜리 아드니까 어디 놀러 갈 때 엄마한테 돈 탈 필요가 없잖아. 옛날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았거든. 얘는 재정 자립도가 높으니까 확 정하는 거야. 근데 17살짜리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산시야. 양산이 기초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연청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립을 했잖아. 수립한 내용을 돈지사한테 가는 거야. 돈지사가 돈 주니까. 도지사가 뭐 합니까? 그렇죠.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관계부처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상도 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 거죠. 시험 문제를 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계획에서는 국장이 등장하지 않죠. 기출문제가 국장이 나오고 국장이 특광특특은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광특특 확 정하죠. 확 정하는 확.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기본적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기초조사가 있었죠. 여기는 기초조사가 뭐가 추가되냐면 자 실제로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위해서 재취약성이랑 토지적성이라는 게 추가됩니다. 아우 제토했어. 뭐라고? 제토했으면 뭐야? 뭐가 나와? 오물이 나오지. 그래서 5년이야. 5년 안에 재취약성이나 토지적성을 했으면 현장 측량을 해서 비용이 들어갔잖아. 그럼 5년 안에 했을 때 생략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에서 필수로 들어가는데 재취약 토지적성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볼게요. 기초조사 들어갔죠? 제토했어 안 쳐했어? 제토했죠. 기초조사 했죠? 그 다음에 공청회 했죠? 지방의 의견 청취하죠? 공무원이니까 30일 하고요. 수립했어 안 했어요? 온니 뭐라고요? 특과 특특시 군이죠. 근데 특광 특특은 돈 재정 자립도가 높아 안 높아? 높으니까 확 정하죠. 시장 우선 누구한테? 돈지사한테 간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수립한 다음에 수립한 내용을 지가 뭡니까? 확 정한다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국장 나온 게 무조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낼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 바로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비구속이라고 돼 있죠? 광역 종합은 비구속이야 안 비구속이야? 비구속이죠? 행정쟁송 대상이 되지 않죠? 도시군 관리 지침은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 돼 있죠? 타당하거나 해서 타당성인데 공포에서 타당성은 다 5년이야. 차이점은 뭐냐면 도시 성격을 파악하는데 좋은 건데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의 차이점은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왜? 이건 결혼계획이잖아. 타당성이라는 건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해. 그죠?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 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없는 거고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도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어. 5년 전에는 그렇죠. 명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는데 5년 후에는 주택 수요가 있어서 명지를 개발해. 그럼 기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 허리쯤에 5년마다 조금씩 계획을 변경하는 걸 타당성이라는 거야. 현재 내가 이걸 갖다가 유보 보존 지역으로 보는 게 타당하냐 아니면 개발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냐는 걸 기본 방향을 잡는 게 뭐야? 기본 계획이야. 그러면 기본 방향에서 뭐야? 개발적으로 틀면 보존 용지를 개발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거지 슬슬.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거야. 여기 관리 계획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구체적으로 도시를 갖다 하는 건데 이 용도 지역 개발 제한구역 개발시설 도시 개발계획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기준 최소구역 이 내용들이 뭐야 변경이 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계획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면 구속적 계획입니다. 이 구속적 계획이 된다는 건 뭐야?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쟁송이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수립이나 승인이나 말을 쓰지 않고 알겠어요? 쓰지 않고 입안해서 결정한다는 말을 씁니다. 알겠어요?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유사어예요. 그래서 절차가 뭐냐면 처음에 기초조사라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그 다음에 지방의견 청취라고 그 다음에 입안합니다. 그다음에 협의, 심의,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게 용계, 기도, 시, 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효력 발생 시기와 문제하고 왜? 효력이 있는 거니까 비구속이야 구속이야?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달주의를 추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아까 도관 농자 있었죠? 주상공록이야. 만약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꿨어. 상업지역을 뭐로?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을 바뀌었어. 그럼 내가 땅을 살 때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알아야지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지도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지적도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 뭘로?
상업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그래서 효력 발생은 지도에 표시됐을 때 효력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 도면, 고시, 시 효력을 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득권 보호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기득권 보호라 그래갖고 지금 설명했지만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이미 착수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상업지역에는 모텔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예? 주거지역에는 모텔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상업지역일 때 착수를 했는데 나중에 모텔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한인데도 이미 착수한 건 기득권 때문에 계속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설명했지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데랑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서 여러분 알고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둘이 짜는 거예요. 외우시면 돼.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놈이 짜는 거.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굉장히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계획을 짜는 걸 입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결제해 준 걸 결정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입안권자냐 누가 결정권자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할게요. 처음에 기초조사를 합니까? 기초조사죠. 그럼 기초조사는 제토했어? 그렇죠. 토했으니까 닦아야 돼. 들어와. 환경성 검토까지 들어갑니다. 제토했으니까 환경성. 그래서 기초조사는 필수인데 거기 초지역성, 환경성, 재취약성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아까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공청회를 했는데 이건 공청회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듣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동네에 학교를 설치할 건데 기반시 설치할 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의견을 갖다가 구하고 무조건 의견에서 답변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둘 이상의 신문에 14일 이상을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이걸 갖다가 공람이라고 해요. 공고열람. 그 둘이 시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인 담당 공무원은 무조건 답변을 해줘야 돼.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싫어한다 그랬죠? 얘는 몇 실할 놈들? 60일 이내 답변을 통지해줘야 돼. 반영 여부를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데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지방의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려면 의회가 맨날 열어야 되죠. 부산시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방의견 청취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용광기라는 게 있어요. 용광기라고 있는데 용도지역과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며칠이면 30일. 근데 여기서 기반시설에서 지방의회 청취를 하는 것과 안 하는데 대학은 청취를 해야 돼요. 왜? 대학은 중요한 시설이고 잘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니까. 근데 초등학교는 의견 청취할 필요 없죠. 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초등학교가 들어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 이걸 주민의 의견을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초등학교를 안 집어넣습니까? 이 특수학교도 아닌데? 특수학교면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 많아요. 특목고 말고 특수학교. 응?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강서구에 보면은 국회의원 김성태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 있는데 그 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겠냐면 그 동네에 이제 특수학교 들어가는 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자기 지역구잖아. 반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민감하니까 아파트 값에 의해서 그렇죠. 거기 막 좀 심하게 나왔죠. 그래서 막 주민들이 인터뷰한 거는 막 아유 병신 새끼들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근데요, 병신 새끼 때문에 집값을 오른다. 참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예. 그럼 화장터를 주는 걸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 이제 일반적 특수학교를 부모님도 싫어하시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특목고가 들어있는데 특수학교.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청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슈가 되니까 지방의회 청취를 하는 거, 그럼 지역구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방의회 청취 끝나면 입안합니다. 입안이라는 계획을 짜는 거 입안인데,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이제 특광특특시군요. 시군이에요. 별로 시험에 중요한 분야 입안인 거.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장하고 도지사가 하는데,
입안에 있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입안이라는 계획을 짜서 제출하는 게 입안인데 국장이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도지사 하는 게 2개가 있는데 국장이 하는 건 이제 처음에 국가계획일 때는 항상 국장이 하거든요. 근데 둘 이상의 시도에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상위 계획에 맞게 하위 계획인데 부산시장한테 국장이 계획 변경됐으니까 조정하라는데 조정 안 하면 직접 뭡니까? 그렇죠. 조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직접 국장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광역도시에 관계된 것들이나 둘 이상의 시군에 관계된 내용이 있을 때 도지사가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원칙 위반권자는 얘네들입니다. 근데 주민은 위반을 할 수가 없죠. 위반할 수가 없어요. 주민은 뭐 좀 해주세요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주민은 뭘 하냐면 이 직접 계획을 공무원이 하니까 못 짜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용계, 기도, 지입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딱 4가지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뭐 하는 거야? 기지개지. 기, 지, 개, 지가 됩니다. 기는 기반시설이고요. 기반. 우리 동네 학교를 설치해 주세요. 이런 건 해줄 수 있는데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해주세요. 이런 건 돼요. 개발진흥지구 해주세요. 온천 터지게 지구. 기존의 용도 지역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들 이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체. 그래서 그냥 머리글자만 기억하면 되죠. 근데 나 혼자 우리 동네 학교 설치해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웃어 3위. 나머지는 뭐예요?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주민들의 5분의 4가 동의해서 학교 설치에다가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기죠. 비용 부담이 뭐냐면 야 뭐 먹고 싶어? 치맥. 네가 싸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돼서 입안 제한자에게 비용을 갖다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 비용까지 다 부담시키는데 그래서 제안에 대한 답변해주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종이 사서 와서 비용까지 다 치러야 되는 개꼴이 되는 거죠. 종이 사 45일 플러스 30일을 1회 연장해서 최대 75일 안에 이 기지개지의 제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게 돼 있어. 누구에게? 만약에 통영시라면 통영시청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게 돼 있어. 난 제안하기 전에 뭐부터 받겠어? 주민 동의서부터 받아서 제출하겠지? 그럼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가부를 결정해 주게 돼 있다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입안하면 협의하고 시민을 결치게 되는데 결정이 되는데 원칙으로 시도대장입니다. 뭐라고? 시도대장이 결정해줘. 이게 중요합니다. 대장이 뭐냐면 50만 이상의 시를 갖다가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50만 이상의 시는 입안하고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창원시는 100만이 넘거든요. 창원시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 입안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어. 근데 통영시는 50만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 입안은 하고 결정은 경남도청에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도시는 뭐야? 50만 이상의 시는 뭐죠? 대학생으로 따지면 돼. 아이들로 따지면 대학생 정도 되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재정 자립도가 높이고. 오 대단하구나. 그래서 뭐야? 50만. 대도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이 하는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런 국개시, 국장 개시기. 입조심에 인마 잡혀가 이렇게 되죠. 국장이 입안한 거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개발 제한 그린벨트는 국장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데 이것도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기준 최소구역인데 뒤에 설명했지만 이런 것들은 국장이 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수산정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아까 이거는 누가 하면 회장이 합니다.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의 절차의 프로세스에서 읽어볼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에서 기초조사 했죠. 주민의 의견 했죠. 주민 며칠 60월 놈들 지방의견 청취했죠. 입안했죠. 주민은 입안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입안을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죠. 뭘? 기지개지 45에서 30 그죠? 예, 입안권이랑 원가 특광특특 시군 국장 도지사가 있죠. 입안하면 협의하고 싶으면 결정하는데 원칙은 시도지장 얘를 국장이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라고.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통영시장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거제시장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야 작지만 이거라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지가 결정할 수 있다고. 용계, 기도, 지입 중에서 통영시장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지구 단위 계획만 하고 나머지는 다 지가 못해. 입안할 때 결정 못해. 결정 고시하면 도면 효력 발생해서 지도가 발생했죠? 됐어요? 그럼 지형도면 작성하죠? 자, 지형도면이 뭐냐면 지도에다가 학교의 위치를 표시한 거야.
그래야지. 또는 지도에다가 도로 위치를 표시한 게 지형도면이야. 이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냐면 입안권자가 작성해. 왜? 자기가 계획을 짜는 놈이 제일 지도에다 그림을 잘 그리겠지. 그래서 지형도면은 입안하는 자가 가장 잘 알고 그리니까 그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됐죠? 그 지형도면 작성에다 물음표 하나 쳐놓으세요. 저기다 물음표 찾으세요. 그럼 거기 가야 돼.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형도면에 만약에 이게 도로가 설치된다 그러면 도로 예정지로 표시가 된다 안 된다? 표시가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표시가 되는데 밑에 보면 타당성 검토란 말 있어요 없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죠? 그리고 CF 5년마다 해서 자 1, 2, 3, 4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정비기금액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5년마다 그 기본 타당성 그러면 다 몇 년? 5년. 5 타당한. 찍으면 다 100% 맞아. 3년으로 나오면 다 틀린 답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용계 기도 지입이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봐봐. 지도에 표시가 될까 안 될까? 지도에 표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도에 표시된 토지주들은 봐봐. 지도에 표시된 토지들은 여기는 옛날에 도로가 있는데 기반에 설치하기로 이 도로 예정지 ABCD가 있을까 없을까? 도로 예정지 결정고시 되면 지도에 표시가 돼 안 돼? 지도에 표시가 됐으니까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야. 밑에 쭉 내리면 타당성 밑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결정고시가 되면 용계 기도 지입 중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행위하면 되잖아. 근데 도로를 설치하겠다면 행위를 해 못해? 못하잖아. 그럼 결정과 건축을 금지해야 안 해요? 건축을 금지가 되는데 바로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거기 물음표 쳐놓고 좀 이따가 거기 다시 물음표로 갈 거야. 거기서 별표 봐봐. 별표 찾았어? 왼쪽에 있는 그쵸? 별표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봐봐. 토지를 ABCD를 언제 수용할지를 국가에서 짠다고. 왜? 기반시설을 이 도를 한 번에 내는 거야? 아니면 차근차근 쪼개서 내면? 그래서 단계별 집행 내는데 누가 하냐면 입안권자가 짜는 거야. 왜 입안권자가 짜? 지가 언제쯤 도로 설치할지 제일 아는 놈이니까. 그래서 결정고시 몇 년? 2년 안에. 그럼 2년 안에 안 하면 실효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2년 안에 안 하면요. 보세요. 수립과 공고한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3년, 2단계는 뭐야? 3년 후야. 근데 매년 2단계에 있는 게 2단계에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까? 2단계에 있는 것이 1단계로 밀어오는 거야. 그럼 도시군에 시행을 하겠지. 그러면 거기까지 봤어요? 그럼 1단계, 2단계에서 사업자가 정해졌어. 1단계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정해졌단 말이야. 또 현대건설이 정해지겠지? 그럼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은 사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니까 밀어줘야 돼, 안 밀어줘야 돼? 밀어줘야 되겠지? 그럼 밀어주는 내용이 있는데 1번 시행자 봐봐. 원칙은 도로 뚫는 건 특광특특시군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 됐어? 예외적 국장과 도지사도 할 수가 있어. 왜? 아니지. 지가 하고 싶으면. 근데 그런 놈들이 아닌 현대건설이나 도로공사 있지? 그런 애들은 해 못해? 못하지. 근데 네가 가라 하와이 하면 지정받으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완장 채워주고 하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그럼 얘를 갖다가 분할 시행하는 뭐야? 여기는 도로공사하고 여기는 부산광역시 개발공사가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내가 나눠 아니면 시행자가 나눠. 편의점은 네가 짓고 주유소는 네가 해라. 그렇죠?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시행자가 시행자 보호 규정이라고 돼 있죠? 밀어줘라고 써요. 밀어줘. 자, 이거 어차피 사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야? 도로 설치하려면 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시행자 보기인데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 가능한 거야. 현대건설이든 뭐야 LH공사든 한국도로공사든 이 사업이 뭐야 사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니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에 필요한 물건 권리를 수용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하려면은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이 받아야 토지 수용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한국도로공사를 네가 가라 하와이 정했잖아. 그럼 걔가 그냥 하와이 갈게요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와이 가는지 실시계획서라는 걸 작성해. 저 이렇게 실시할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장이 그래 그렇게 사인을 딱 해줬어. 그럼 이건 사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야? 그러면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을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 취득받은 사업 인정이 되지. 근데 이 사업이 1년 만에 되겠어? 5년, 6년, 7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원래는 재결 신청이라고 해서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면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들어가는 날짜가 있는데 만약에 공익사업이 인정이 되면 감정평가사라는데 감정평가를 합니다. 알겠죠?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두 명한테 복수를 해. 한 사람은 4억, 한 사람 6억 하면 평균하면 5억이 되잖아. 5억이라는 돈을 주겠다고 협상을 먼저 하거든. 근데 협상이 됐는데 5억 받고 못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하면은 우리 부산시 토지수용위원회라는 지토위가 있어. 그중에 수용 재결 결정을 해달라 그래. 그러면 나는 5억에
자료를 첨부했을 거고 토지주는 5억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냐? 자료를 첨부해서 붙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재결 신청을 원래 1년 안에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근데 1년 안에 재결 신청하려면은 토지 보상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시에서 예산이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재결 신청 1년에 해, 못 해? 못하니까 사업 끝날 때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게 돼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재결 신청 1년에 사업 끝. 그러면 인접지가 뭐냐면 이 도로를 뚫기 위해서는 주변에 현장 사무소 같은 걸 지을 수 있어, 없어? 인접지는 수용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땅 중에서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이거는 도로 뚫어야 되니까 다른 놈한테 팔면 돼야 안 돼요? 처분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위반 시 무효다 안 무효다? 무효다. 왜? 공무원이 팔았으니까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관계 서류가 여기 토지를 수용하려면 수용하는 소유자들의 등기부를 따봐야 돼 안 따봐야 돼? 따봐야 되니까 사익사업이야 공익사업이야? 거기가 등기부 무료로 해주고 그리고 도달 안 되면 공시송달 해주고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어 없어? 왜 출입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됐어. 그럼 다시 물음표로 넘어가. 이제 물음표에 넘어가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기획설의 부지라고 돼 있죠. 아까 2년에 했을 때 하는 게 있고 이제 10년이 된 거야. 10년이 됐으면 결정 고시 후 몇 년? 10년간 미집행했을 때 지목이 될 때는 매수 청구를 한 걸 줄 수 있어. 이 토지주들이 뭐야? 땅 주인들이 뭐야? 내 땅 좀 빨리 사가세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이 아니라. 그렇죠? 기다리다 지쳤어요.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매수 청구를 치면은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를 특광특특 시군수한테 칩니다. 알겠어요? 원칙적으로. 그럼 매수 청구를 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매수 청구를 안 쳤어. 그럼 20년이 지났죠? 그럼 이빨이 시려 안 시려? 시려. 20년 이빨이 시려 이듬날 나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계 기도 지입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용도 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기반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6가지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6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장기 위평 도시군기획설의 매수 청구 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매수 청구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면 한다고 그랬죠? 자, 도시군기획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10년간 밀수했을 때는 시장 등한테 매수 청구를 신청합니다. 사가세요 하면 6월 이내에 뭐 한다?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몇 년? 2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의 상대방이 있는데 3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는 시군이 되는데 즉 부산시한테 매수 청구 치는 거예요. 왜 수용 안 해가니? 돈 줘 빨리 돈 줘 임마 이렇게. 근데 예외 1은 만약에 나 아니고 한국도로공사한테 가봐. 그럼 시행자가 있을 때는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를 치게 돼 있어요. 일단 시한테 가면 시가 알려줍니다. 예외 2는 그렇죠. 설치 및 관리 의무자가 있어요. 설치 관리자. 그럼 설치 관리자가 만약 한국도로공사다 그러면 한국도로공사한테 하면 돼요. 근데 설치하는 사람은 한국도로공사고 관리는 사하구청이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 자식 왜 이렇게 설쳐? 그래서 설치는 놈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3명이라는 게 뭐냐면 매수 의무자는 원래는 부산시가 하고 부산시가 안 되면 누구?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면 설치 및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 거야. 이 없으면 잇몸, 잇몸 없으면 인사돌. 알겠죠? 매수 청구 치는 거야. 그러면 자, 근데 이제 매수 청구를 쳤는데 원래는 돈을 줘야 되거든?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밑에 도시군기획설 채권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내가 토지 보상금이 A가 10억을 받아야 된다? 근데 10억이 돈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채권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현금이 원칙인데 채권이 가능한데 상대방이 채권을 원할 때도 있고 원하지 않아도 부재지주나 비업무용 토지라는 건 투기 목적으로 이 동네에 살지도 않는 놈이 땅을 갖고 매수 청구를 치면 보호해줘야 돼, 벤치 지켜야 돼. 벤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비 3천 초과분 해서 채권을 주게 됩니다. 알겠어요? 채권의 발행은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무슨 법? 지방재정법. 그래서 10년에서 상환하고 이자는 조례로 정하죠. 이자 조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매수 청구를 쳤는데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는 바로 밑에 오른쪽에 7번이 있는 거예요.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단독주택 330을 설치했어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뭐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 그랬죠? 330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년이 되면 실효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목이 대가 아니면 20년 동안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빨아야 되잖아. 그게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니까 어떤 제도가 있냐면 바로 8번의 장기 미집행 시설의 지방의회 보고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8번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 또는 지하철 같은 게 생겨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냐면 의회에다가 특방시군수가 의회에다가 뭐예요?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 이거 어떻게 할 값이요? 왜? 어떻게 할 값이요는 뭐야? 이 토지에 지금 ABC가 도로 확장한다고 지금 수용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년 동안 사업이 없었으니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준 거야? 안 통과해 준 거야? 안 통과해 줬겠죠. 또는 사업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풀어줍시다 하는 거죠. 왜?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지목이 대가 아니면 뭐야? 매수 청구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갖다가 땅 주인 입장에 성질이 나잖아. 보고를 한 거야. 의회에다가 민원을 넣었으니. 그러면 의회에서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며칠? 심사숙고해서 90일 이내에 해제 공고를 합니까? 해제 공고를 하죠. 해제 공고하면 특강시군은 야 잘났다 기분 좋다 해서 뭐야? 일하기 싫으니까 뭐야? 1년 안에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1년에 해제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 도로를 설치될 이유가 생겼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해제하지 않는 일 소명하면 되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방의 보고라고 되어 있죠. 특광특특시 군수는 시설 결정이 고시된 때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설사에 시행되지 아니었을 때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뭐한다? 보고한다. 보고했죠? 그럼 해제 공고 심사숙고 며칠? 90일. 자, 세 번째 해제 결정한 신청 해제 공고 받은 특광특특시 군수는 일하기 싫어 일 안 하고 싶어 1년 내에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해제할 수 없으면 몇 개월? 육갑 떨지 말고 기다려 해서 소명한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도 이게 허송세월이 되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으니까 승질 나니까 내가 직접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왜? 아까 나는 기지기지 했었어, 안 했어?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제한도 할 수 있지만 역으로 제한을 했으면 철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B, C, D 토지주들이 다른 놈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땅 주인으로서 너무 열받으니까 해제해 주세요 라고 직접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 10년 동안 나가리 된 땅 주인 열받아 안 받아? 열받잖아요.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 10년 동안 얼굴 주름이 이렇게 짜글짜글해졌어. 이놈이 뭐 하냐면 통영시장한테 이반자한테 해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렇죠? 통영시장한테 이반자한테. 그 이반자는 몇 개월 하면 3개월 내에 해제할지 안 할지를 답변해 줘야 돼. 알겠어요? 근데 안 해줘. 이 새끼 뭐야? 이 장난이네. 그래서 경남도청에다가 결정권자가 되잖아. 얘한테 또 하는 거야. 트라이. 갈 때까지 가는 거지. 그랬더니 얘는 2개월 내에 답변을 해줬는데 나가리야. 그럼 짜증나 안 짜증나? 아이 진짜. 그래서 이때는 국장한테 가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가 이것들이 다 제가 해제해달라는데 뭐예요? 저를 미친 척하고 안 합니다. 국장은 지가 판단을 해. 심사를 해갖고 경남도청에다가 뭐야? 직접 해제 공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특별한 사항 해제를 해줘야 돼. 왜? 필요 없으니까 해제해달라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이걸 왜 했습니까?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봐봐 8번하고 9번에 있는데 9번 먼저 보자. 9번에 있는 인상 팍팍 쓰고 있어 없어 이 새끼. 기분 나빠 보이지? 나야 나. 자 거기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그쵸 직접 신청했는데 1번은 뭐야? 이반권자인 통영시장한테 보내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부산시 같은 경우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같아. 그러니까 바로 그냥 결정권자 하면 돼. 그럼 몇 개월? 3개월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거기 나가리가 됐어. 그럼 다시 또 try again 결정권자한테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지? 그렇죠. 경남도청에다 나가리가 됐지? 그럼 마지막 카드가 뭐야? 해제 심사 신청했지 누구한테? 3번에 국장 번호 다 매겨져 있잖아. 국장은 뭐야? 결정권자 해제 결정을 공고할 수 있대 없대? 그럼 경남도청 그 2번한테 공고를 한다는 거야.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는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용계 기도 지입이라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가 결혼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가 하는 계획이야.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왜? 이거는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이야.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짰잖아.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한테 피해를 보는 게 뭐냐면 내 땅에 도로 설치된다고 나오는 용계 기도 지입 중에 뭐야? 기에 관계된 내용이잖아 지금. 기를 먼저 끝낸 거야. 그렇죠? 기 다음에는 뭡니까? 다른 내용들도 봐야 되겠죠? 일단 거기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토지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알겠어요? 예,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